이야기로 처음에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여기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한번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사춘기 관련 주제여가지고 맞아요. 이 중학교 3학년짜리 1학년짜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가 이제 나서 같이 네. 어떻게 그림책으로 풀어주실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혹시 저도 하실 말씀? 딸 두 명이거든요. 네. 영상 은미 대표님 찍고 있어요. 네. 저도 딸 둘인데 지금 중2 올라가고 이제 6학년인데 애들이 까칠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춘기 지나서 저도 아이들과 대화 소통이 필요해서 저도 맞아요. 되게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27살, 큰아이가 28살, 네. 작은 아이가 25살. 근데 그때 딱 왔어요. 큰아이가 중2 때 정말 착했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 말은 정말 어떤 누구의 말보다 잘 듣던 아이가 중2 한 중반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친구 쪽으로 기울어지더니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5년 걸렸어. 남들은 이제 선배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휴, 2년만 고생하면 돼. 사춘기 2년이면 돼. 끝나. 근데 저는 5년, 거의 7년, 그 성인이 졸업하고 나서도 힘들게 했었거든요. 반면에 그 모습을 본 동생이 사춘기는 크게 지나가지 않았는데 감정이라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많이 달리 이제 행동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저 아이들의 감정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변화된 거 느끼세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애기 좀 어렸는데 거의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고 학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책도 많이 못 읽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니까 조금 문해력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표현을 더 안 하죠. 네.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코로나 전과 후가 항상 걱정됐던 게 이제 코로나 있고 나서 미디어에 너무 많이 빠져버리고 상태에서 사춘기가 되고 보니까 제어하는 방식이 이제는 코로나 전과 후는 좀 다르게 제어를 해야겠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 안에는 또 감정이 들어가니까 전에는 그 코로나 전 어쨌든 감정적인 게 서로 애들도 어렵고 감정 교류가 그나마 좀 있었다면 맞아. 코로나 이후부터는 감정 교류가 조금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모든 학교에서 다 패들릿 같은 이 미디어를 맞아. 하는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어디 제어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 안에 사춘기가 와버리니까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이. 그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로 아이들을 만나러 갔을 때 정말 즐거웠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래도 한 주, 두 주, 한 달씩 학교 가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 아이들이 그 거긴 또 분교는 아이들을 온라인 수업보다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어떻게든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갔는데 아이들의 첫 번째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물어보면은 우리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뭘 하고 싶어? 학교 오는 게 가장 싫어요. 이렇게. 거기가 지금 12명씩 해가지고 1, 2, 3학년, 3, 4, 5학년, 4, 5, 6학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섞여 있잖아요. 아침에 학교 오는 것도 너무 싫었고 집에서 엄마랑 복닥거리는 것도 싫고 그러면 뭐가 가장 편해요? 그냥 잠자는 게 되게 편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습관이 바뀌는데 그거를 공감해줄 만한 주변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지치고 아이도 지치고 학교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선생님들이 아마 그 시기에 가장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바꿔주지? 근데 그때는 이제 그림책 수업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림책 수업으로 같이 이제 냈는데 딱 3달 정도 지나니까 2달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뀌고 3달 이후부터는
되게 즐겁게 기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기다리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 얘기, 집안 얘기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아이들 마음을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알았더라면 나도 과연 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때 이렇게 힘들었을 때 나는 그 마음을 몰라줬잖아요. 그런 게 좀 미안했었고 그러면서 그 시기를 거쳐서 다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좀 더 이 일에 집착을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많이 지친 거예요. 엄마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잘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무기력에 빠져요. 엄마들 자신이 모르게 무기력에 빠지는 게 그 안에 내면에 힘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와 나와의 관계 형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것부터 조금 알고 가야지 그래도 아이와의 편안한 마음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 대표님하고 이번에 그렇다면 아이들과 마음을 열 수 있는 매체를 그림책을 활용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오색발전소라고 이제 포천에 있어요. 저희 이제 오색 그림책방을 하고 있고 한국미래평생교육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전공이 이제 평생교육학과여가지고 아이들하고 성인부하고 또 교직원 연수를 하면서 평생교육 쪽으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윤슬 그림책 출판사라고 제가 지금 책을 공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기획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기획을 하면서 또 제가 하는 일이 그림책 만들기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면서 편집 그런 것들 하고 하면서 출판사를 제 이름으로 한번 내보고 싶어서 일단 출판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부를 맡고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들의 감정, 아이들의 감정, 사람들의 감정이 내 감정부터 알아야지 그게 또 어떻게 작용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림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림책하고 심리하고 이론이 접목하니까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요것도 한번 같이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를 하게 되었고요. 오색발전소에서 지금 저희는 지도사 자격과정 그리고 그림책 심리, ESG 그림책, 그림 전자책 또 협회를 제가 다양하게 이제 운영하거나 그 협회에 소속돼 있거나 그런 것들로 지금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림책도 만들고 그림책도 출판하고 공저기획도 하고 또 전자책도 20권 낸 이제는 좀 작가로서 좀 일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우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한국자서전협회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서전도 이제 앞으로 쓰면서 그런 일들도 하고 싶어서 지금 다양하게 그림책과 연결된 컨텐츠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저도 사실은 막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못해요. 그 대화법이 적절하게 어떻게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솔직히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아이의 그 상황, 저의 상황, 그 감정과 그런 것들이 매치가 돼서 그 이해하는, 소통하는 또 그 공감하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저희는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소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소통을 방해를 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대화는 일단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겠지만 대화하는 것들 그리고 사춘기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전략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방법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강화하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건 실습이라고 적어놨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했던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한번 요약해서 이제 적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PPT 사진 찍어도 되나요? 네, 찍으셔도 돼요. 목차가 엄청 알차네요. 네, 사춘기라 함은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의 사이에 있는 전환기라고 해요. 혹시 어머니 사춘기 겪으셨어요? 중학교 때 그냥 가볍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크게
그죠? 사춘기인지를 몰라고 저도 그렇거든요. 우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무난하게 약간 혼란이 있었지만 아직 뭐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보편적인 대답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세히 자서전을 쓰듯이 저희 그 20대 아니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은 되게 예민한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나는 사춘기가 없었어.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사춘기가 심해? 라고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때가 가장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변화가 심할 때래요. 요 시기가. 그래서 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춘기라 하면 막 표현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아까도 그냥 지나오듯이 지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되게 예민한 시기가 저희는 그 나름대로의 감정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관계와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한 번씩은 다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는 심하게 왔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관계에 있을 때도.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가 그거를 대처해주지 못했고 엄마가 안 계셔가지고 그런 틀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저도 모르는 사춘기를 겪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부터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3명의 엄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혹시 어머니들 요 영화 보셨나요? 선생님 보셨어요? 어떤 엄마 같으세요? 되게 삶에 찌들어서 아이를 좀 돌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죠? 두 번째는 이 영화는 동크라이 마마예요. 못 보셨죠? 다 못 봤네요. 요거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네. 되게 많이들 봤던 펜트하우스. 새 엄마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는데요. 앞에 우아한 거짓말의 엄마는요, 삶에 찌들 수밖에 없었어. 왜?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고, 그리고 되게 밝았어요. 명랑하고, 긍정적이었어. 근데 두 아이가 또 예뻤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공부를 잘했냐면은 남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엄마는 모르죠. 그냥 내 아이가 공부 잘하고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던 거예요. 근데 왕따를 당했죠. 기억나세요? 네.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왕따를 당했고, 그걸 친구들 앞에서 또 은근 응따를 당하면서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엄마에게 엄마 나 용돈을 먼저 주면 안 돼? 이거를 사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는 이제 그 정해진 틀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엄마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기다렸다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줄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못 해줬죠. 자기가 이걸 해줘야지만 이 친구랑 더 이 친밀감이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는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언니에게도 또 말을 했죠. 근데 언니가 또 뭐라 그랬어요? 그런 친구는 친구할 필요 없어 라고 되게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다가 혼자서 끙끙대다가 결국에 선택한 게 아시죠? 네. 자살이에요. 네. 그러면은 두 아이와 엄마, 이 아이의 죽은 아이의 엄마와 이 엄마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뭐였죠? 죽은 아이가 엄마요? 네. 요 지금 엄마. 저 엄마가 슬프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 마음을 모르고 소통하지 않았던 거. 맞아요. 소통의 부재죠. 그리고 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줄 상황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죽고 나서도 그냥 그 이유를 모르다가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언니가 알게 돼서 얘가 이렇게 죽었다는 거 알고 나서부터 이 엄마랑 언니랑 이제 그걸 찾아서 나서죠. 그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의 아이를 사랑했지만 서로의 감정을 몰랐고 서로의 이야기를 몰랐고 소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두 번째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엄마도 딸밖에 모르는 바보 엄마고요. 딸도 엄마밖에 모르는 아주 착한 딸이었어요. 근데 얘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 좋아하는 남학생이 되게 모범적인 착하게만 보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학생이 그런 이제 안 좋은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거기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닌 방관자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 남자아이는. 근데 그 남자아이를 좋아해서 이 남자아이가 그들 속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엄마 생일날 엄마 생일날인가 그 전인가 저도 본지는 오래됐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주변의 어른들도 학교도 친구들도 아무도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경찰들도. 그래서 결국 고립돼 버려요 이 아이가. 그래서 선택한 거는 자살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엄마가 그거 알게 돼요. 알게 됐을 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알았을 때요? 모르겠어요. 되게 슬플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알았을 때는 어쨌든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 친구들 벌을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는 알아보지 않을까요? 엄청 알아봤죠. 법정으로 그리고 그 친구들 만나서 사정도 해보고 빌어도 보고 했는데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에 이제 딸이 죽고 나서 이 엄마가 선택한 게 복수였어요. 네, 그게 이제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도 어떤 누구도 두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고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엄마를 줄 케이크를 갖다 놓고 아이가 그런 변을 당한 거예요. 그걸 열어보면서 거기에 써있는 게 Don't cry mom이라고 적혀있는 엄마 울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내가 가는 거는 자기 잘못으로 가는 거니까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보고 펑펑 울긴 했는데 그렇게 이것도 봤을 때 보면은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데 여기에서도 결국 뭐가 문제였을까요? 소통의 부재였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펜트하우스에 저 엄마도 어쨌든 딸을 위해서 이 엄마 같은 경우는 가진 게 너무 많았잖아요. 있는 재산도 그러니까 남 부러울 게 없었어. 다 발밑에 있어.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 발밑에 있어. 그 발밑에서 그 자기 위에 있는 딸을 보호해야 되는 그 마음으로 딸의 서포트를 엄청나게 했죠. 자격지심도 컸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를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원하는 거는 해주지 않았잖아요. 성공만이 바로 너가 살 길이고 네가 성공해야지만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고 세상이 너를 이렇게 받쳐줄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러니 얘도 그런 가르침 속에 자기 친구들과도 그렇고 엄마를 닮아가죠. 그죠?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엄마에게? 제가 못 봐가지고. 엄마에게 이제 막말을 하죠. 결국 여기 모녀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몰랐던 거고 그냥 보여지는 세상이 다였던 거죠. 그렇다고 이 세 엄마들이 결국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고 너무 사랑하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애정과 헌신을 다하고 이해와 지지도 해요. 그리고 내 아이는 내 안에서 평온과 안정을 찾길 바라는 게 엄마들의 마음인 거고 거기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도 우리 엄마들의 마음인 거고 그러다 보니 없는 게 있어요. 성장과 배려가 어찌 보면 아이에게 해준다고 해주지만 그거는 우리가 해주는 거지 아이가 원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엄마들은 다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힘과 결단력이 우리 엄마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